매달 25일이 되면 통장을 확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초연금이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분은 예상보다 적게 들어와서 당황하고 어떤 분은 신청을 해야 하는지조차 몰라서 몇 달을 그냥 지나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는 줄 알고 포기하기도 하셨을 겁니다. 오늘은 그 모든 혼란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바뀐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기초연금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계산되는지, 국민연금이 있으면 얼마나 줄어드는지, 자동차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따라오시다 보면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그냥 나이 들면 다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만 드리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나라가 도와드리는 제도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어려워야 받을 수 있을까요? 2026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가 함께 사시는 경우에는 364만 8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 인정액이라는 표현이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실제 벌어들이는 소득과 가진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월급이나 사업 수입만이 아니라 집이나 금융, 자산 같은 재산도 일정 방식으로 계산해서 소득처럼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기준선은 매년 조금씩 올라갑니다. 2025년보다 2026년의 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작년에 신청했다가 탈락하셨던 분도 올해 다시 신청해 볼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포기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분 계시지 않으신가요? 나는 재산도 없고 돈도 없는데 왜 못 받는 건지 모르겠다고 답답해 하시는 어르신 말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이술래님은 만 68세로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신 후 아들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계셨는데 본인 명의 재산은 은행 예금 800만 원뿐이었습니다. 벌어들이는 수입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읍사무소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니 공무원이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 보더니 기준을 살짝 넘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술래님은 이해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재산도 없고 수입도 없는데 왜 기준을 넘는다는 건지 납득이 안 되셨던 거지요. 알고 보니 문제는 주거용 재산 계산 방식에 있었습니다. 아들 명의의 집이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것이 임차한 것인지 무상으로 사는 것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주거 형태가 제대로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계산이 이루어져 오류가 있었던 겁니다. 담당 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다시 정리하고 재심사를 요청했더니 결국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로 확인되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처음 거절당했을 때 포기하셨다면 영영 받지 못하셨을 겁니다. 이처럼 한번 탈락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계산 방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기준 자체가 매년 바뀌기 때문에 재신청의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내가 해당이 안 된다고 단정 짓기 전에 반드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 인정액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두 가지를 더한 값입니다. 하나는 실제로 벌어들이는 소득이고 다른 하나는 가진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이 둘을 합치면 소득 인정액이 나옵니다. 먼저 소득 부분을 보겠습니다. 직접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이 있다면 그 금액에서 108만 원을 먼저 빼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다시 말해 일해서 돈을 버는 어르신들에게는 일정 부분을 공제해주는 혜택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공제 기준도 매년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재산 부분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가지고 계신 재산에서 지역별로 정해진 기본 공제 금액을 뺍니다. 대도시에 사시면 1억 3,500만 원을 빼주고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빼줍니다. 그렇게 남은 금액의 4%를 곱하고 다시 12로 나누면 한 달치 소득으로 환산한 값이 나옵니다. 이것이 재산의 소득 환산액입니다. 금융재산도 따로 계산합니다. 예금, 적금, 주식, 보험해지 환급금 같은 것들을 더한 값에서 2천만 원을 빼고 나머지 금액의 4%를 12로 나눈 금액이 금융재산 부분의 소득 환산액이 됩니다. 이 모든 계산이 머릿속에서 한 번에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재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소득이 높게 잡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은 기본으로 빼주고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내 재산이 얼마나 되어야 탈락하는 건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전북 전주에 사시는 최병수님은 만 71세 남성분으로 아내와 함께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두 분 다 국민연금 없이 생활하셨고 가진 재산이라고는 시골에 있는 작은 땅과 현금 3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셨다가 토지 가격이 예상보다 높게 반영되어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넘어 탈락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셨지만 복지 담당자와 자세히 상담을 해보니 토지 공시지가 기준이 실제 시세보다 높게 책정된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의 신청을 통해 공시지가를 정정하고 나니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로 내려갔고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달 두 분 합해서 약 64만 원 넘는 금액을 받게 되셨고 그 돈으로 난방비와 생활비 부담이 훨씬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한 번의 계산 결과만 믿지 말고 재산 항목 하나하나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 계산된 것이 있다면 바로잡을 수 있고 그것만으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 아닌가요? 혹은 덜 받는 것 아닌가요? 라고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기초연금 금액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이 감액 방식을 이해하려면 먼저 기준연금액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약 34만 원 수준입니다. 이 금액이 기초연금의 최대치 기준이 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감액이 적용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인 약 51만 원을 넘어서면 초과하는 금액의 일부만큼 기초연금에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줄어도 기준연금액의 절반인 약 17만 원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국민연금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기초연금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적게 받는 분들은 어떨까요? 국민연금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라면 감액이 전혀 없습니다. 기준연금액 전액을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줄어든다고 지레 포기하시는데 사실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지 않은 분들은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이 사라진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으신가요? 부산에 사시는 김정숙님은 만 69세 여성분으로 오래전 직장 생활을 하셨던 분입니다. 국민연금으로 매달 약 38만 원을 받고 계셨는데 주변에서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예 신청도 안 하셨습니다. 3년을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우연히 복지관에서 강사 설명을 듣게 되셨고 본인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액 기준인 51만 원에 훨씬 못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뒤늦게 신청했더니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결정이 났습니다. 그분은 3년치를 소급해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아쉬워하셨지만 앞으로라도 받게 되어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매달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 약 72만 원을 받으시며
훨씬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잘못된 정보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포기하지 마시고 먼저 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누리집이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연금 신청이 안 된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이 이야기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 자동차는 소득인정액 계산 시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자동차 가액 전체를 재산으로 보고 거기에 일정 환산율을 곱해서 월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가격이 높을수록 소득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생계형 자동차로 인정되면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장애인 차량이나 생업을 위해 사용하는 화물차,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일반 승용차와 다르게 처리됩니다. 또한 차량 가격이 100만 원 미만인 오래된 차나 배기량이 작고 사용한 지 오래된 차는 재산 반영에서 제외되거나 낮은 기준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자동차 관련 기준에서 주목할 점은 차량 가격 산정 방식입니다. 실제 구입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표준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정해지는 기준 금액인데 연식이 오래된 차일수록 이 금액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된 오래된 차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실제로 차가 있어도 재산 반영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셨던 분 있으시지 않나요? 아들이 사줘서 타고 있는 차 때문에 기초연금이 안 될까봐 걱정하셨던 분 말입니다. 경남 창원에 사시는 오수봉님은 만 74세의 남성분으로 자녀가 명절마다 오가는 데 쓰라고 오래된 경차를 구입해 주셨습니다. 차 연식이 12년이 지난 소형 경차였는데 동네 분들이 차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고 해서 신청 자체를 망설이셨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셨더니 해당 차량의 시가표준액이 100만 원대 초반으로 계산되었고 소득인정액 전체로 봤을 때도 기준 이하로 나왔습니다. 결국 기초연금 수급 대상으로 선정되셨고 매달 약 30만 원 이상을 받게 되셨습니다. 차 때문에 안 된다는 말만 믿고 신청을 포기할 뻔하셨던 겁니다. 자동차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초연금 탈락의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차의 시가표준액이 얼마인가, 그리고 그것이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어떻게 반영되는가입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계산을 해보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녀명의 차가 본인 명의가 아니라면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녀가 구입해서 자녀 명의로 등록된 차를 어르신이 타고 다니는 경우라면 그 차는 어르신의 재산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두세요. 기초연금을 받고 싶으신데 신청 방법이 너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디 가서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는 겁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월에 생일이 있으시다면 5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시 신분증, 통장 사본, 필요한 경우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시는 방법입니다. 주민센터가 멀거나 국민연금 관련 상담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도 기초연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복지로 누리집이나 정부 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인터넷에 익숙하신 분이라면 집에서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분이 도움을 주신다면 더욱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조사가 진행됩니다.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고 보통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가 나오면 선정 여부와 수령 금액을 알려주는 통보서가 옵니다. 수급으로 결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서 받게 됩니다.
혹시 이런 상황이 걱정되셨던 분 계신가요? 신청했다가 탈락하면 괜히 창피하거나 불이익이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 말입니다. 전남 순천에 사시는 박명자님은 만 66세 여성분으로 생활이 넉넉하지 않으셨지만 기초연금 신청이 왠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이런 걸 신청하는 게 구질구질해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 겁니다. 딸이 몇 번을 권유해도 망설이셨다가 딸이 함께 주민센터에 동행해서 신청을 도와드렸습니다. 결과가 나와보니 예상보다 높은 금액인 30만 원 넘게 매달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동안 쌓인 부담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진 기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매달 기초연금으로 병원비와 약값 걱정 없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기초연금은 국가가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세금을 내며 살아오신 세월에 대한 사회적 보답이기도 합니다.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일단 수급자로 선정되셨더라도 매년 재조사가 진행됩니다. 소득이나 재산의 변화가 생기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을 처분하거나 새로 취득하셨을 때, 가족관계에 변화가 생겼을 때는 빠짐없이 주민센터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성실하게 신고하시면 불필요한 환수나 불이익 없이 오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번에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모르면 손해라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해당되는데도 모르고 지나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국민연금 때문에 안 된다고 포기하신 분, 자동차 때문에 안 된다고 아예 신청도 안 하신 분, 재산이 조금 있다고 해서 당연히 탈락할 것이라 생각하신 분, 한 번 탈락했다고 다시는 신청할 수 없다고 오해하신 분, 이런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십니다. 2026년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기준선이 올라갔습니다. 작년까지 안 되셨던 분도 올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보시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어르신들께서 한 해 한 해 성실하게 살아오신 삶의 결실이 이런 혜택에 담겨 있습니다. 당연히 받으실 것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